이제 시험지를 다 펴주시고 시험지 폈으면은 시험지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단어 딴 관심구만. 시험지 리뷰 해야 돼요. 네, 시험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빠바 7강에서 12강 6개 강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정말 극히 일부에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문항 비율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랑 마찬가지로 객관식 30문항, 그 다음에 선학편 문제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고, 교과서는 2문항, 그래서 퍼센트지로 따지면은 94%가 빠바에서 출제가 됐고 나머지는 6%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다. 그 다음 믿지 못하시겠지만 시험 난이도가 중하예요. 중하. 원래는 하인데요. 원래는 하야 너네 시험지가 이번 기말고사가 어렵기는 한데 서답형이 어려웠던 거지 객관식이 어렵지가 않았어. 너네 내가 이따가 설명 한번 해줄 건데 객관식이 어렵지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객관식에서 내용일치, 불일치랑 어법 12번, 14번 그건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거든. 근데 나머지 삽입형 문제에서 지난 중간고사 때는 너네한테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냐면은 삽입해야 되는 문장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위에 보기 문장. 그러면 이 보기 문장에 들어가는 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이 변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런 거 봤을 때 변형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중하로 잡았고, 그냥 하는 아니고 중하야. 중하.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문항별로 어떤 유형이 출제되는지를 볼 건데 1번부터 8번까지 아니다 뻥이야. 1번부터 9번까지가 대입학 문제로 나왔거든. 근데 이 중에서 지수쌤 거 최종 모의고사를 받아가서 푼 친구들은 좀 느꼈을 수도 있는데 6번 문제 같은 경우 요거 6번에 나왔던 거 12강의 3번 문제가 지수쌤 모의고사 28번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지 8번 문제 있지? 시험지 8번 문제는 제 거 최종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9번 시험지 9번 문제는 또 지수쌤 거 최종 모의고사,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제 거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학에서 4문제 정도가 학원에서 출제했던 최종 모의고사 테스트에 나왔었던 거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 푸는 문제를 더 풀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받아가는 친구들 있잖아. 2학기 때는 한번 받아가서 대입학 정도라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대입학은 그냥 문제 딱 보고 지문을 보고 나서 선지 내려가서 답만 고르면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여러분 학교는요 일치 불일치를 항상 요렇게 내. 일치하는 선지 하나 고르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불일치하는 거 3문제. 그래서 너네 문제 읽을 때 내가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건지 아니면 불일치하는 거 고르는 건지 이거를 좀 잘 따져가면서, 혹시나 여기서 실수를 했다면은 따져가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 추론형에서도 14번이 유독 좀 어려워하더라고. 14번 이따가 보여주긴 하겠지만은 잇, 뎃 구문, 가주어 잇, 진주어 뎃 구문에서 애들이 좀 많이 틀렸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 어휘 추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고, 간접쓰기 유형 같은 경우도 문장 삭제하는 거에서 몽구스 하나 너무 웃기지 않았어? 몽구스랜다. 구스범, 소름 돋는 거. 마지막 5번 선지 보면은 구스범이 몇 번 선지였지? 18번 선지? 18번 선지에서 5번 선지 보면은 너네 그 소름 돋는 게 노래를 너무 좋은 노래를 들으면 소름이 돋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틀렸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네? 그래요. 정말 이상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틀렸으면은 진짜 지문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거,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빈칸 추론 유형이나 대입 파악하는 거에서 나왔고, 거의 다 빠바에서 출제가 됐고 거의 다 변형을 안 했어. 이번에 변형을 많이 안 하셨어. 그래서 객관식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 대신에 12번 선지는 조금 까다로웠다. 12번 이따가 보여주긴 할 거야. 그래서 일단 비중 높았던 유형을 보면은 대입학, 간접쓰기, 세부 내용 빈칸이란 말이야. 너네 간접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문장 삽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문맥상 올바르지 않은 문장 삭제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너네 1번부터 3번까지 요 문제 유형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대입하, 지문 글 한 문장 읽고 바로 선지로 내려가서 풀 수 있는 문제지. 그 다음에 간접 쓰기, 삽입이나 들어오셔요. 간접 쓰기 같은 경우에도 문장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거 뭘 파악하라는 거야 너네한테? 그래, 흐름 파악해라 이 말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부 내용은 얘들아 일치 불일치잖아. 일치 불일치는 눈이 있으면 와리가리 하셔라 이런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삽입이랑 빈칸이랑 똑같은 문제 유형이다. 자, 삽입. 내가 삽입해야 되는 문장이 있고 밑에 지문이 있고 여기에 빵꾸가 꽁꽁꽁꽁 뚫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려면 흐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빈칸은 뭐야? 너네한테 그냥 위치만 정해준 삽입형 문제인 거야. 위치 이미 여기다 빵꾸 뚫어놨으니까 너가 흐름상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가 가장 적절하니? 라는 걸 고르는 거거든. 흐름 플러스 얘는 뭐야? 내용 물어보고 있는 거야. 흐름 플러스 내용. 그래서 이 세 개의 유형은 너네한테 그냥 글 잘 이해하고 있니? 지문 숙지 다 돼 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문제야. 그래서 선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막 꼬아서 낸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 거의. 이번엔 특히나 삽입형 문제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선지 변형 같은 거 거의 안 하셨고. 그래서 너네한테 글 자체를 너네가 잘 소화시켰니? 이번 기말고사 범위 내에 있는 지문을 요거를 물어봤던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문제 14번으로 먼저 넘어가 봅시다. 시험지 14번 문제를 펴주시고요. 자, 14번. 자,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냐? 1번부터 4번까지 속어법으로 하고 나머지 5번 선지 위에 게 다 속어가 됐으니까 5번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번이 틀린 것 같아. 이렇게 골랐어야 돼. 아니면 지문 숙지가 너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디스 대명사 가리키는 내용 없어가지고 가주어 이 진주어 대구문이었지 이렇게 가면 베스트긴 하지만 우리는 속어법으로 해서 풀어도 충분히 풀렸던 문제야. 왜냐하면 봐봐. 1번에 no matter how라는 거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야 이거? However.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뭐든 상관없이. 그러면 no matter how long it may be니까 얼마나 길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 해석으로도 자연스럽게 풀리네. 1번 속어. 그 다음에 2번 보니까는 투부정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나는 이 선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to be. 근데 be, pp네? 아, 이거 나한테 뭐 구별하라는 문제야? 태 구별하라는 문제야.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그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스팸 메일들이 need to be filtered out. 필터링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스팸 메일이 필터링을 해야 하는 건지. 얘네는 필터링 돼야 되는 거잖아. 스팸 메일들은.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라서 2번도 삭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when calculating. 자, when 접속사네. 접주동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주어가 없이 ing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해서 너네 뭐인 건 알아? 분사인 건 알아. 분사인 건 감이 왔어. 안 왔나? 자, 분사인 건 감이 왔어야 돼. 분사인 건 감이 왔는데 그럼 내가 이걸 보고 뭘 판단해야 돼? 그 다음 단계? 과거 분사일지 현재 분사일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럼 내가 생략된 주어가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있다. 콤마 뒤에 나와 있는 유가 주어야. 그러면 너가 계산돼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주어랑 여기에 나와 있는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네. 그러니까 현재 분사 ing 쓴 거 맞다. 3번 탈락.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탈락시켜? The time. 시간은 시간인데 걸리는 시간이야.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 투부정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근데 투부정사 앞에 나와 있는 얘는 뭔데? for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시간 말할 때 it takes 블라블라 투구정사라고 하면은 투구정사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요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문장을 여러 개를 접해봤다면 다양한 문장을 접해봤다면 감으로도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일단 4번도 탈락이고 그럼 5번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5번은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 이 자리에 가주어 it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진주어 대절 요렇게 찾았어야 되는 건데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 this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수거하고 나머지 정답 이렇게 했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써놨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만약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얘가 가리키는 대명사가 어떤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지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은 독해로 풀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어법으로 그냥 소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메이데이의 유래거든. 이거 메이데이 3번 외쳐야지만 긴급 구조 받을 수 있는 거였잖아. 일단 어법 문제로 이거 1치 9일치 문제로 나왔어. 근데 선지 보잖아? 이게 어이없다? 자, 정답이 이거 4번이었지? 정답이 4번이었어. 단어 하나 때문에 틀렸어. 누구 때문에? once 때문에 틀렸어. 얘 때문에 틀렸어. 이거 하나 때문에. 얘가 본문에서 원래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반복적으로 라고 나와 있었거든. 우리가 메이데이 릴레이를 계속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한 번만 once 한 번만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이거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야. 나머지 선지는 사실 다 맞아 보여. 4번도 이거 빼면 다 맞아 보이거든. 그래서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였을 거고 또 하나 너네 발목을 잡았을 게 뭐냐면 단어. 새로 보는 단어가 2개 정도 있지 않았어? 처음 보는 다 초면이신 단어가 있었잖아. 이 단어 하나 있었고 이 단어 하나 있었고 그래서 딱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단어 때문에 한번 쪼락됐네 이 생각을 했거든. 선지 보니까는 디스트레스 우리 애들 모르는 단어인데 베스트 우리 애들 모르는 단어인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원래 이거는 너네가 몰랐던 건 어쩔 수가 없어. 알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리뷰하는 거잖아. 자, 디스트레스라는 거는 원래 자주 쓰이는 뜻이 뭐냐면 고민하다라는 뜻이야. 엄청 깊이 고민하는 이미지야. 디스트레스는 엄청 깊이 고민하니까 얘 스트레스 받았겠지? 그래서 디스트레스 고민하다라는 뜻이고 근데 여기서는 디스트레스 시그널이래. 그럼 고민 신호가 아니고 메이데이는 무슨 신호였어? 나 좀 도와줘요라는 조난, 위기 신호였던 거잖아. 그래서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정말 뜻이 그냥 달라지지? 조난, 위그이라는 뜻이야. 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명사끼리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쓰일 때가 있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단어 얘는 근데 꼭 알아놔야 돼. 얘는 고민하다라는 뜻을 사실 더 잘 알아놔야 되는 거고 이 뜻으로 왜 내셨는지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베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되는 게 원래 큰 탈 것을 의미하거든. 큰 탈 것. 그래가지고 수능에서도 이 베셀이라는 단어가 큰 선척 있지. 배 이런 걸 말할 때 베셀이라는 단어를 되게 이제 많이 쓰고 있더라고. 자주 나와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런 단어도 하나를 짚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뷰를 하고 나서 결국엔 총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못 믿겠지만 얘들아 지문 변형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너네 선지 구조도 보잖아? 아까 12번처럼 단어 하나 가지고 once랑 repeatedly 이거 하나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빼면은 너네한테 전부 다 일로 가세요. 선지가 다 일로 가세요 이러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너네를 헷갈리게 만들려는 선지가 없었어. 이건 알아놔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난이도를 좀 하로 잡아갖고 객관식만 하로 잡아갖고 그 다음에 서술형은 다만 붙어있잖아. 역접이잖아 얘들아. 다만 빨간색 동그라미인 거잖아. 다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특징이 없는 문장을 건드리셨어. 왜 건드렸는지를 모르겠어 그 문장은. 왜냐면 시험이라는 건 사실 시험을 보는 목적이 너네 등급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취지가 뭐야 시험이? 배운 거 알고 있니? 를 확인하는 게 시험인 거잖아. 근데 배운 거를 이거를 왜 굳이 체크를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을 내셔가지고 나도 조금 의아하긴 했어. 하지만 어떻게? 학교 시험인데 준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학원에서 찍어준 게 나오면 정말 베스트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무슨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영작할 때 크게 주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목적어 찾는 연습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너네가 몇 번이야? 32번. 이거 배열하는 문제였잖아, 배열. 그치? 배열하는 것 정도는 너네가 손을 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면 돼요? 딱 봐도 주어 역할 할 것 같은 친구. 주격 대명사 여기 있는데? 주격. 주어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 동사 같고 이렇게까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크게 큰 구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영작은 일단 배열부터 시작하고 배열이 이제 완성됐다면 그 다음에 노려볼 만한 게 완전 영작인 거지.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진 손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우리 2학기 때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 시험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너네 시험은 대입하, 간접 쓰기,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랑 빈칸 물어보잖아. 이거 세 개가 너네한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내가 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숙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흐름 파악이야. 무조건 흐름 파악이야. 흐름을 파악해야지만 문장 삽입 나왔을 때도 아 이런 흐름이었지 하고 껴넣고 빈칸 나왔을 때도 아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빈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를 껴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거냐. 단순 암기 탈피 및 뭐 적혀있어? 어휘 확장. 이거 나온 이유가 뭐야? 아까 12번 문제 때문에 12번 문제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잖아. 어휘 확장하려면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돼? 어휘 외워야지. 어휘 외워야 되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너네한테 시키는 게 이런 내신형 독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구조 독해 시키는 거거든. 수능을 너네가 모르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나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너네가 또 접하면 모르긴 하지.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러면 저희 방학에 좀 쉬엄쉬엄 공부를 할 수 있는 건가? 어디에서 얘들아 어휘 확장 시켜야지. 단어장 보고 너네가 해야 될 게 있어. 상담 때도 공통적으로 다 말했던 부분인데 이쪽 반은 전체적으로 말할게. 너네가 단어를 외울 때 하나만 하잖아. 뭐만 해 너네는? 나와 있는 대표, 표제어, 표제 영단어 옆에 있는 한글 뜻 하나 이렇게 외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너네가 옆에 나와 있는 뜻 중에서 이 뜻이 1번 뜻이 아니고 2번 뜻으로 쓰였을 땐 내가 해석 못하겠다 싶으면 2번 뜻까지 외워야 되는 거고 플러스 유의어 외워야 되고 얘랑 같은 단어 뜻이 같은 단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어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하면 더 좋은 거는 옆에 나와 있는 예문 있지. 예문을 봐야 돼. 예문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어, 동사, 목적 다 끊어서 하라는 거 아니고 외우라는 거 아니고 한번 그냥 읽어보라는 거야. 왜 읽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읽다 보면 그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라고 예문을 한 번씩 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 외울 때 표제어, 단어 뜻 한두 개, 많으면 3개까지, 뜻이 다양할 땐 3개까지 외우고 그 다음에 유사어, 반의어, 예문까지 한번 싹 훑어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험지 리뷰는 마무리를 할